해주신 여러분들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리뷰할 때요. 어떤 책을 고를까 되게 네. 고민했는데 그럼 그냥 마지막이란 단어로 네. 서로가 생각나는 책을 골라보자라고 했죠, 저희가. 네, 그랬죠. 그래서 마지막이라고 했을 때 선생님께서 어떤 책을 고르셨는지. 네. 우리 리뷰를 3월에 시작했는데 12월 벌써 마지막 주. 네, 시간이 정말 빠릅니다. 네, 이렇게 맞이해서 빨리 지나갔는데 우리 그 끝이라는 의미에서 제가 먼저 소개해드릴 책은 끝의 아름다운이라는 책을 골라봤어요. 알프레도 코렐라가 쓰셨고요. 호르에 곤잘레스 작가님이 그리셨어요. 그리고 소원나무에서 이 책이 나왔는데 제가 이제 요 리뷰 준비하면서 책을 이제 쭉 고르면서 마지막에 관련된 거를 고르면서 이게 발견한 책이에요. 근데 너무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주 그림책에 또 푹 빠져서 보게 됐는데, 이야기는, 자, 제가 여기 면지도 잘 보시고, 네, 뭐가 보이시죠? 여기는 벌써 나왔지만 처음에 이 면지고 얘가 뭘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한참 쳐다봤죠. 글을 읽기 전에 이게 도대체 뭘까? 바위 같기도 하고 뭐 같기도 하고. 자, 주인공이 여기 나와야지. 늙은 거북이에요. 늙은 거북이가 100살이나 됐대요. 그래서 이 거북이가 이제 그 오래 살았는데 끝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 의미에 대해서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끝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요 의문을 가지고 찾아서 이제 여행을 떠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여행 과정 가운데서 이제 여러 동물들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끝이라는 의미를 찾아가는 그런 내용인데, 자, 이렇게 이제 여행이 시작됩니다. 맨 처음 누굴 만났을까요? 궁금해요. 맨 처음 두 친구를 만나죠. 네. 네, 개미와 애벌레를 만나게 되는데, 자, 개미에게 첫 질문을 하죠. 개미야, 끝은 어떤 의미야? 했더니 개미는 나쁜 거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가을이 지나고 이제 겨울이 들어서면은 이제 먹을 것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끝이라는 거는 자기는 아주 나쁘대요. 그래도 개미는 열심히 모아두는 곤충 아닌가요? 그렇죠. 열심히 모아두니까. 그래도 싫군요. 네. 또 애벌레 같은 경우는 뭐라고 말했을까요? 끝이라는 의미가 자기가 평생 기다려왔던 그 순간이다. 네. 나비가 되어서 이렇게 나를 것에 대한 상상을 하면서 아름다운 나비를 꿈꾸면서 평생 기다려온 순간이다. 그러면 끝이란 단어가 네. 개미한테는 별로 좋지 않은 의미고 네. 애벌레한테는 되게 좋은 희망적인 의미네요. 그렇죠. 이게 다 다르더라고요. 쭉쭉 이제 지나가면서 그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참 누군가에게는 그 꿈을 향해서 우리도 그래서 막 달려가잖아요. 열심히. 젊을 때부터. 아니면 올 한 해도 여러분 올 한 해 시작했을 때 꿈이 있으셨죠? 그렇죠. 하고 싶은 거 많았었죠. 리스트가 아마 다이어리에 네, 쭉쭉쭉 맞아요. 있으셨을 거예요. 그걸 한번 또 찾아보시면서 올해는 또 어떤 꿈을 내가 이뤘었나 한번 또 보는 것도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쭉쭉 또 여러 동물들을 만났는데 저는 요 장면이 또 마음에 들었어요. 뭐 같아요? 보시기에. 저는 봤어요. 이미 뭔지. 저는 이거 뭐야 근데 새떼 같죠? 예, 새떼예요. 제비죠, 제비. 자, 제비는 이렇게 대답해요. 그게 무슨 뜻이야? 끝이라는 게 무슨 뜻이야? 했더니 제비는 끝은 아마 방향을 바꿔야 할 순간일지도 몰라. 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제비는 그죠? 겨울이 되면은 따뜻한 남쪽 나라로 돌아갔다가 다시 추우면은 또 돌아오고 이렇게 방향을 바꿔서 자기가 턴해서 오잖아요. 이 말을 또 딱 듣는 순간 그럴 수 있구나라는 게 딱 공감이 돼요. 공감이 되셔요. 되셔요. 맞아요. 네, 저도 굉장히 딱 공감이 됐어요. 내가 어느 순간에 내가 이제 이 자리에서 뭔가 바뀌는 상황이 순간, 예. 여기가 끝인가라는 걸 할 때
또 다른 시작의 방향을 바꿔서 다른 것을 시도할 수 있는 새로운 것을 또 할 수 있는 시작의 순간이기도 하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계속 뭐 잘 안 되거나 부딪히거나 뭐 이럴 때 그게 벽이 아니라 또 다른 문을 또 여는 거죠. 열 수 있는 그런 순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제비의 말이 굉장히 공감이 됐습니다. 맞아요. 저도 공감이 돼요. 네, 그림도 마음에 들었고 그다음에 또 가다 보면은 자, 깨꼬리가 나와요. 깨꼬리에게 물었는데 깨꼬리는 이제 노래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깨꼬리가 한때 근데 이렇게 노래가 한 음표가 끝날 때 끝이라고 하니까 저기 거북이가 그럼 두렵지 않느냐고 그 질문을 해요. 노래가 끝나면 네네, 예, 한 음표가 끝날 때 끝이라고 그렇게 말하니까 그럼 두렵지 않니? 그러니까는 이 깨꼬리는 하는 말이 노래가 끝나지 않으면 어떻게 새 노래를 또 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끝에 대한 또 두려움도 또 있을 수 그렇죠. 그죠, 두려움이 있죠. 있죠. 네.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뭐 어떤 좋은 상황이 있을 네. 때 빨리 이 순간이 안 끝났으면 좋겠는데 네, 네. 나쁜 상황이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 그렇죠. 같아요. 네, 예. 이게 맞아. 그렇게 굉장히 이렇게 계속 좋았을 때, 이게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한데 끝나는 순간이 올 수도 있고, 그만둬야 될 순간이 올 수도 있고. 동물들에게 많은 걸 배우네요. 이 그림책을 통해서. 네.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깨꼬리 이야기도 이제 들어봤어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또, 다 강물한테 물어봐요. 강물은 끝나는 방법이 여러 가지라고 대답을 해줘요. 그리고 자기는 바다에서 끝난다. 네. 이 말도 저는 강물한테 굉장히 멋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또 이렇게 끝하면 이제 개인적인 어떠한 꿈과 그 다음에 성공과 이루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잖아요. 근데 바다는 다 모여지잖아요. 그래서 다 같이 모여서 꿈을 이룰 수도 있다. 네, 그래서 나의 개인적인 꿈이 거기 다 녹아들 수 있다. 전체에.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강물이 한 대답에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끝의 아름다움. 네, 이 책이 저도 책 한 권을 읽었지만 여러 가지를 여러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생각하게 되는 이 시즌에 딱 좋은 책이지 않을까? 좋은 그림책이지 않을까? 잘 골랐나요? 네, 저는 다시 한번 사실 저는 읽었었는데 네. 선생님 리뷰하시고 생각하시는 그 아까 바다 그 같은 경우에는 다 같이 꿈을 이룬다는 것까지는 제가 확장을 못했었거든요. 근데 역시 이렇게 그림책을 같이 공유하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나누게 돼서 다시 한번 이 책을 또 읽어봐야겠어요. 그렇죠. 네. 이 책이 또 색감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그림 화풍도 좀 다르고 표현해내시는 그런 것들이 달라서 굉장히 아름다운 책이었고요. 네, 우유수염님께서 네. 끝이 아름다운 멋진 그림책이네요. 네, 한번 보세요. 내용이 한 장 한 장 좀 그 말 한마디 아까 개미, 꾀꼬리, 제비가 나눈 그 말 한마디가 좀 깊은 생각을 하게 되는 정말 이 그렇죠. 시즌에 맞는 책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것과 같이 또 하나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거는 알바트로스의 꿈이에요. 신유미 작가님이 쓰고 그리셨는데 달그림에서 나왔어요. 이 그림책은 신유미 작가님이 개인적으로 우리 가수 이은미님 맞아요. 유명하신 분이죠. 네. 그분의 알바트로스의 꿈이라는 노래를 듣고 맞아요.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이 책을 쓰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작가님들이 많이 이제 줌으로 많이 작가의 만남을 하셨는데 저도 그때 한번 이분을 뵀거든요. 그랬더니 피아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이분이 피아노를 치시면서 이 그림책을 소개시켜 주셨는데 이 책 맨 뒤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피아노를 치면서 그림을 그리시는 작가님 너무 멋졌었어요. 그러게요. 또 음악과 또 그림책이 만나네요. 또 색다른 감동이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이 뒷부분에 보면은 이 책은 또 그림 풍이 어때요?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요걸 제가 먼저 하나 보여드려도 될까? 한번 힌트. 이거 보면 다 아실 것 같은데. 짜잔. 와, 너무 멋지죠. 아름다운 책이에요. 이 목류도원도 네, 맞아요. 완전 우리 화가의 목류도원도를 이렇게 재해석해서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이렇게 또 그림책을 같이 만들어내셨어요.
알바트로스라는 새가 있어요. 요새요. 근데 요새는요, 단 한 번도 날아보지 못했대요. 왜냐하면 이 새가 날개가 그렇게 무겁대요. 네, 무거워서 날아보지를 못했어요. 크고 무거워서. 그래서 이 새는 다른 새들 다 이렇게 날고 있는데 걷는 거죠. 네. 뚜벅뚜벅, 꾸역꾸역 막 걸어가요. 때로는 이 새들을 보면서 아, 부럽다. 나도 날고 싶다. 난 과연 날 수 있을까? 참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이렇게 높은 산을 오르기도 하고 뚜벅뚜벅. 때로는 막 올라가다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아, 그래서 포기하고 싶고 그럴 때가 있죠. 자, 그러다가 그래도 기쁜 일이 있었어요. 자기하고 비슷한 친구를 만난 거죠. 동지를 만났어요. 여기 보니까 함께 한다는 건 든든한 일이었어요. 두려움도 조금씩 사라졌어요. 나 혼자 하면 이거 할 수 있을까 하면 진짜 몇 번이고 더 맞아요. 골백 번도 더 포기했을지 몰라요. 만약에 저 혼자도 이 리뷰를 했으면 포기했을 거예요. 선생님이랑 같이 할 수 있어서 예, 제가 하고 싶은 리뷰도 말인데. 네, 리뷰까지 가졌죠. 네, 같이 아무튼 해주셔서 진짜 네. 우리 끝까지 온 것 같아요. 네, 역시 함께 한다는 건 든든한 일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친구하고 같이 해서 힘을 얻어서 또 다시 또 힘을 얻어서 또 오르고 이렇게 해서 올라가게 되죠. 자, 그런데 그래도 그렇게 둘이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 나 어쩌지? 영원히 날아오를지도 몰라 이런 절망의 순간도 있는 거예요. 난 정말 날지 못할까? 나 새 맞나? 네, 이런 순간이 왔는데 자, 그래도 둘이 같이 보세요. 꼭대기까지 왔어요. 힘을 내서. 자, 그리고는 이렇게 말해요. 더 이상 길이 보이지 않는 이 산의 끝인 것 같은 곳에서 멈춰섰어요. 자, 여기 끝이에요. 자, 여기 과연 끝일까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글쎄요. 아까 끝이 아름다움이라는 책을 봤서는 네. 방향을 바꾸다 한던가 오. 아니면 뭐 더 넓은 곳으로 간다던가 오, 뭐 좋아요.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네. 맞아요. 여기가 끝인 것 같지만 우리 이제 정상 다 했어. 자, 그런데 왜 끝일까요, 과연? 자, 그거는 한번 여러분 이 책을 보시면서 확인해 보시면은 네. 더 감동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알바 트로스의 꿈. 네. 참 피아노 치고 했으면 더 좋았을까요? 네, 다음에 한번 그런 기회가 이 책 네. 갖고 할 수 있으면 네,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저는 마지막이란 단어를 사실 들었을 때 네. 그런 올해 안에 제가 마지막이 이제 다가오는 날 가운데 그림체를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일까를 조금 생각했어요. 네. 그랬더니 저는 올해 이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환경 이야기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네. 그리고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미얀마 전쟁 지금도 있는 네. 그런 아픔들을 좀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 네, 그림책으로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또 다행히 또 제가 이번에 그림책 비엔날레 갔다 왔을 때 거기서 아름다운 책을 제가 하나 발견했어요. 네, 거기서 그 책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네. 더불어 함께 리뷰를 하면서 그 얘기를 좀 할까 해요. 네. 네. 어떤 책이냐면요. 네. 네. 마지막 섬이라는 책입니다. 네, 제목에도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죠. 그러네요. 마지막. 네. 이지연 작가님 그림책이고요. 창비에서 펴냈는데요. 이 이지연 작가님은 아시는 분들은 또 아시겠지만 네. 문, 문, 또 수영장, 또 이상한 집. 네, 이상한 집. 네, 그렇게 해서 네. 글이 없지만 그림으로도 충분히 이렇게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작가님으로 유명한데요. 네. 이 마지막 섬 이 책 또한 글이 없지만 충분히 네, 저희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네. 네, 창비에서 펴냈는데요. 여전히 이전 작가님의 그 화풍 느낌이 살아나 있죠. 이 색연필 같은. 네. 표제 보시면 어떤 어르신, 네, 한 어른 노인이 머리도 하얗고 눈썹도 하얀 노인분이 멀리 어디를 바라보고 계세요. 그런데 표정이 좋지가 않아요. 네, 무슨 일일까요? 그러게요. 한번 볼게요. 네. 저기 면지 앞에 보시면 네. 이렇게 면지를 펼쳐내고 처음 그 표지 그 내지 안에 보면 어떤 섬이 하나 나와요. 그냥 파란 바다에 섬이 아주 평화롭게 조그만 섬이 떠 있죠. 네. 그리고 여기서 할아버지도 네. 이렇게
평화롭게 느긋하게 늦잠도 주무시고 네. 표정도 되게 평화롭고 여유로워 보이세요. 네. 물고기 잡을 그물 같은 것도 갖고 이제 네. 늘 그렇게 이런 매일 반복되는 일상 같지만 평화로운 시간이 있는데요. 어느 날 할아버지가 아까 표제 봤던 표정처럼 뭔가를 보셨어요. 네. 그런데 뭘 보고 나서 표정이 아주 잔뜩 화가 난 표정이에요. 네, 뭘 봤을까요? 저기 옆에 까만 연기가 하나 피어오르고 있어요. 뒤에요. 네, 아마 이걸 보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아버지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 가운데 어느 날 고요하게 다시 찾아온 일상 가운데 어떤 사건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바로 할아버지 집에 물이 차오르게 생기는 거죠. 아까는 분명 해변 위에 그냥 이렇게 평화롭게 낮잠도 자고 했던 그 집에 물이 들어오면서 이 책은 점점 어떤 이야기들이 펼쳐나가게 돼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막 뭘 쌓아요. 물이 더 못 들어오게. 네, 그러네요. 네. 그리고는 할아버지가 네. 저기 멀리 또 하나 응시해요. 아까는 분명 까만색 연기가 하나였거든요. 점점 그 까만색 연기가 많아졌어요. 여러분이 여태까지 지금까지 딱 여기까지 보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저는 분명 제가 제 입장에서는 할아버지 입장이 된 거예요. 네. 그런데 돌아보니까 과연 내가 할아버지의 입장이었을까? 나도 에너지를 그렇게 많이 쓰고 있는 네. 이 입장인데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면 내가 너무 나를 이렇게 뭐랄까 너무 착하게만 나의 입장을 바라봤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 나도 지금 이렇게 지금 많은 잘못들을 저지르고 있는데 내가 왜 이렇게 할아버지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뜨끔하고 여기서 딱 쳤어요 머리를. 자, 그리고서는요 점점 아까 집에서도 물이 차오르게 되고 할아버지가 결심을 하게 됩니다. 아까 저기 멀리서 까만 연기가 피어올랐잖아요. 네. 거기를 가야겠다. 그런데 갈 수밖에 없던 상황이 돼버려요. 왜냐하면 물이 가득 차버려서 집들이 다 무너져 버렸거든요. 더 이상 살 수가 없네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이렇게 거대한 파도 가운데 깜깜한 밤 속에 조그만 배를 타고요. 막 가요. 네. 바로 저기 멀리 응시하던 그곳으로 가요. 그 연기가 나던 그곳이네요. 네, 맞아요. 막 긴장감이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여기서 막 어떡해 막 이러면서. 그런데 그러고서는 자, 이게 어떤 장면이게요? 뭔가 치지직거리죠? 네. 뭐가 없어지나? 바로 TV 한 장면인 거였었어요. 그러니까 실제 일어난 일을 저희가 뉴스 보도하잖아요. 어느 곳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라고 이제 상황이 있잖아요. 그 상황이 지금 뉴스로 나오고 있어요. 그 뉴스를 누군가는 평온하게 바라보고 있는데 그때 똑똑똑 누가 찾아오죠. 바로 이 장면이요. 네. 근데 이 장면에서 이 할아버지의 표정 있잖아요. 저 이 할아버지의 표정에서 막 지금 아무런 글들도 없지만요. 그림만 있지만 이 할아버지의 이 입 속에서 뭔가가 말이 막 나올 것 같은 거예요. 지금 큰일 났어도 아니고 뭔가 되게 다급한. 근데 제가 이 책을 고른 이유가 바로 그 말이었어요. 할아버지 표정과도 관련 있는데요. 지금 마지막이야. 더 이상 늦출 때가 아니야. 라는 그런 메시지가 할아버지께서 지금 막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책을 딱 닫으면서 이제 우리는 지금은 살고 있지만 그 다음 세대들 있잖아요. 그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줘야 할 많은 것들을 지금 더 못 물려주고 지금 마지막이면 어떻게 하지? 라는 그런
뭔가 불안하고 네, 뭔가 네. 다급하고 아 그래 네. 지금 아니면 안 될 것 같아라는 그런 다급함들이 막 이 할아버지 이 마지막 장에 저는 느껴졌었어요. 네, 지금 멸종된 동물도 되게 참 많고 네. 지금 여러 가지 환경적인 상황들도 많이 좋지 못한 상황 가운데 네. 우리가 그냥 이렇게 정말 텔레비 앉아서 텔레비 앞에 앉아서 먼 나라 이야기야. 어느 지금 케냐 어디에서는 기린들이 막 먹을 물이 없어서 다 말라서 죽어가는 그런 뉴스도 나오고요. 또 어딘가에는 또 이렇게 불이 계속 나고 있고요. 또 어딘가에는 정말 때 아닌 폭설로 인해서 정말 기후 위기로 인해서 많은 변화들이 생겼는데요. 네. 이거를 우리가 뉴스로만 보고 있는 건 아닌가. 그렇게 좀 직면하고 대면한 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환경 문제는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우리가 좀 더 애쓰고 돌아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네, 마지막 섬이라는 책을 제가 골랐고 그리고 이전 작가님도 그 그림 색연필 같은 그런 그림을 네. 제가 좋아해서 네. 이 책을 고르게 됐고요. 네. 어, 마지막 장면이 진짜 할아버지 여기 참 뭐죠? 표지에 걱정 어린 네. 표정과 마지막에. 그 표정으로 그쵸. 진짜 물이 막 뚝뚝뚝 네. 떨어지는 지금 진짜 모든 것을 다 말해주는 거. 다급한 표정에 마음이 뭔가 좀 그 순간 마지막 페이지에서 뭔가 좀 마음에 없이 그곳에서 이제 고군분투하고 있는 미얀마의 문제를 이렇게 그림체로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고요. 네. 네, 이 책은 진짜 마운트 아저씨라는 분이 정말 계세요. 근데 이분이 우리나라에 잠깐 오셨다가 네. 다시 미얀마로 돌아가시게 됐는데 20년 만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네, 이 책은 진형민 글, 김태근 그림, 사계들에서 펴냈는데요. 뭔가 면주 되게 동남아스러운 그러네요. 표지죠. 네, 이렇게 마운트 아저씨가 20년 만에 다시 미얀마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고국으로 돌아가게 된 건데요. 왜 20년 만에 돌아가게 됐는지는 이 책 안에 펼쳐져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 미얀마도 우리나라랑 똑같이 상황이 좀 비슷했거든요.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전장으로 인해서 식민지 시절, 그런 지배다 받던 시절이 있는 것처럼 네. 미얀마도 영국과 일본의 그런 식민지였던 시절이 있던 거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민주적인 것들을 막 싸워서 이뤘던 그 혁명들이 있던 것처럼 네. 이제 미얀마에도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다시 민주정부가 세워진 네. 2016년 민주정부가 세워졌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지금 무너진 사태가 돼버린 거죠. 네. 그래서 그 상황들을 지금 우리는 지금 이렇게 민주정부 잘 세워서 가고 있는데 반면에 이웃 나라의 미얀마는 그러지 못하고 있어서 마음이 아프고요. 이 마운트 아저씨가 네. 뒤에 그런 얘기를 해요. 이때는 그런 지금 다시 이제 민주정부가 잘 돌아가고 있을 때여서 아저씨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셔서 네. 도서관을 세우고 싶다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한국에 계셔서 노동자로 계셨었을 때 한글 공부 같은 것도 하시고 여러 가지 공부를 하셨대요. 그리고 한국어 책을 미얀마로 이제 미얀마 언어로 네. 번역된 책들을 이제 많이 보시면서 이 책들을 다시 미얀마에서 다시 보급하고 하시는 일들을 또 책도 내시는 일들을 하신대요.
그 도서관 이름이 바로 따비에 도서관인데요. 그 따비에가 약간 나무, 그러니까 미얀마에 많은 나뭇잎이 있는데 그 네. 나뭇잎이 따비에래요. 그래서 따비에 도서관이라고 그 도서관에서 많은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 이야기들을 앞에 앞서서 나누었던 것처럼 지금 상황이 또 너무 안 좋고 여러 가지 지금 뭐 그때도 그랬지만 뭐 어떤 그러니까 매스컴 같은 것도 다 차단하고 감시하는 상황에서 그곳에 있는 어린아이들은 얼마나 지금 고통 속에 있을까, 공부에 있을까라는 생각이 네. 들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애쓰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에 우리가 그거를 같이 좀 알고 그림책으로나마 지금 상황이 이렇다라는 것도 좀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마웅자 아저씨의 편지책을 읽으면서 그곳에서 많은 책들이 뭐 우리나라 강아지똥도 번역이 돼서 글로 갔다고 해요. 네, 그런 책들이 많이 넘어갔는데 지금 저희 토닥토닥에서도 지금 여주시 외국인 복지센터에서 그런 우리나라에 오신 그런 외국인 분들께서 책을 많이 내셨다고 해요. 그 책도 한번 언젠가 리뷰할 수 있는 날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남의 나라에서 산다는 게 사실 쉽진 않잖아요. 그렇죠. 타국 생활. 네, 그런데 이분들이 올해가 가기 전에 마지막 올해가 가기 전에는 아니면 새해에는 어떤 타국에 산다는 그런 아픔과 어떤 서러움보단 이렇게 같이 우리가 아까 강에서 바다로 가서 더 넓은 꿈을 꿀 수 있는 것처럼 그분들이 그림책도 내고 같이 또 공유하면서 그런 꿈들을 같이 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그림책을 통해서 같이 문화는 다르지만 그림책을 통화해서 같이 이야기 나누고 같이 또 삶을 살아내는 여기 그런 말이 나와요. 세상의 어른들이 세상 아이들을 같이 돌보아야 한다고. 네. 그렇죠. 우리가 같이 한국에 있는 우리지만요, 저기 미얀마 땅에 아니면 저기 다른 나라 어느 땅에 있는 아이들을 잘 보살펴 줄 수 있는 마음이 생겼으면 올해가 가기 전에 한번 돌아보고 새해에는 그런 마음들이 행동으로 좀 표출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좀 들었고요. 진짜 마지막 책은요. 올해 진짜 마지막 리뷰 책은 만돌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윤동주 시 동시고 김정민 그림으로 북극곰에서 펴냈는데요. 너무 귀엽죠. 너무 귀엽네요. 네, 만돌이에요, 이 아이가. 만돌이. 이름도 귀여운데. 그 윤동주 분께 이제 시는 너무 많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만돌이라는 시는 몰랐거든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윤동주 시님 그거는 그거 뭐죠? 한 점 부끄럼 없이 그것과 저는 십자가 그 관련된 시를 봤었는데 만돌이라는 시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책을 소개해드리고 싶은 이유는요. 저희 토닥토닥에서 내일 104번째 윤동주 시인의 생일을 축하하는 기념으로 매해 하던 윤동주 시 낭송회를 하게 됩니다.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서 같이 할 수는 없지만 밴드로 참여하셔서 신청하시면요. 그 줌 주소를 저희가 보내드려요. 그러면 내일 6시 반이죠? 반이요. 그래서 오늘 한번 이거 리뷰하시는 거 보시고 다 끝나고 나서요. 바로 신청하시면 아마 줌 주소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매번 하는데 저도 한번 참여해서 한번 낭송해봤었거든요. 너무 떨리더라고요. 너무 떨리는데 몰랐던 시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시를 읽는 올해의 마지막 낭만적인 밤이 되시길 바라며 오늘 벌써 인생 후르츠님 신청 완료. 엄청 빨리 하셨고요. 그리고 우유수연님께서 아까 알바트로스의 꿈, 몽유도원도를 통해서 그림책을 만나는 알바트로스의 꿈도 잘 보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여유는 주는 책들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우유수연님, 인생 후르츠님 올 한 해도 저희와 함께 댓글 주시고 같이 공감해 주시고 같이 나눠주셔서요. 이 시간을 빌어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단권손님들. 저희 새해에도 같이 좋은 책으로 같이 나눴으면 좋겠고 이런 책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라고 하는 의견도 좀 나눠주시면요. 저희가 같이 저희만 이 리뷰 시간은 저희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다 같이 만들어가는 사실 시간이거든요.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그림책 바다의 꿈을 같이 읽어가면 좋겠네요. 저희가 더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선생님 어떠셨어요? 올해 이렇게 마지막을 이렇게 마무리 지으시면서. 좀 훈훈해지네요. 네. 선생님이 준비하신 네. 책 두 권도 보면서 더 조금 넓게 우리가 시야를 좀 봐야겠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 여기 알바트로스 꿈에서 했던, 아니죠. 끝의 아름다움에서 봤던 그 바다의 꿈. 네, 그것을 좀 연상하게 되는 그런 시간으로 훈훈했습니다. 네. 저도 아마 그림체가 아니었다면 이렇게 좀 더 넓은 생각들을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짧지만 그림을 통해서 또 글들을 통해서 이 그림책 한 권이 주는 그 깊은 여운들을 네. 또 나 혼자 누리는 것들이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누릴 수 있어서 올 한해는 그림책을 통해서 조금 더 깊은 생각들을 하게 되고 네. 또 질문들을 더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림책과 함께 또 이 리뷰를 하게 돼서 처음엔 너무너무 떨렸는데 네. 네, 지금은 하길 잘했구나. 네, 또 이 맞아요. 막중한 또 아무런 책도 하면 안 되고 또 대충 하면 안 되고라는 그런 막중한 책임감이 네, 저를 키운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올 한 해 정말 책과 함께 저희가 함께 해주셔서 너무